일단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그 올림피아드 영재교육원에서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림피아드 학원에서 할 때 좋은 아이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작년에가. 근데, 올해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약간 좀 지지부진한, 아이들이 지지부진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약간 관망의 자세로 지금 보시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재교육원을 보통 7월 달부터 준비하러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약간 그 부분에서 좀 늦어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실제로 이제 그 움직이시는 부분 중에서 정보를 잘 모르시고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때가 저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정보가 잘 전해지지 않았을 때 내 아이가 정말 그 자리에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이 승률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초등학교 3학년 안 돼서 정말 속상하신 부모님 많으시거든요. 근데 당연히 안 되죠. 왜? 초등학교 3학년이 코딩 준비했나요? 과학 준비했나요? 수학 하나 가지고 준비했다라고 해서 문제를 갖다가 풀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머님 준비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공지에서 과학과 코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준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준비를 갖다 시켰지만 초등학교 3학년 선발 안 한다고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올해 정확하게 방향성이 안 나왔습니다. 서울교대가. 어떻게 되면 코딩을 볼지, 그 다음에 과학을 볼지, 수학을 공통으로 볼지 지금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왜냐면 서울교대가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씩 던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월 초가 되면 또 게시가 또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서울교대가 지금 고민인 거는 서울교대가 일단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부분의 방향성에서 일단 정체됐다는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의 그 부분에서 이제 확대를 갖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수학 영재교육원이 중요한 영재원이 이제는 아니에요. 어머님들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영재원을 갖다가 그 대학에서 운영을 할까 그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대되어질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겁니다. 그럼 모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다 어디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정보 파트예요. 그럼 정보 파트를 가려면 뭐를 해야 되죠? 수학을 해야 돼요. 코딩이 아니고 수학을 해야 돼요. 근데 어머님, 자녀를 코딩 학원에 데려가 보면 아시겠지만 뛰쳐나오는 애나 아니면 정말 즐겁게 다니는 애 딱 두 부류거든요. 어거지로 시킬 수가 없어요. 어머님들도 어머님은 혹시 세대가 어떻게 되세요? GW 비슷해요? 베이직 세대. 근데 베이직 세대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도 컴퓨터적인 부분의 언어를 접할 새가 없어요. 요새 애들은 어머님 참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워드 문서도 제대로 못 다루는데 코딩은 해요. 어머님 혹시 그 파일 같은 거 내실 때 한글 파일 확인해 보셨나요? 학교에다 낼 때는 무슨 파일 확장자로 내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HWP예요. 근데 요새는 컴퓨터가 발전해가지고 한글도 발전했잖아요. 저장될 때 뭘로 저장되냐면 HWPX예요. 나중에 열 때 어떻게 되냐? 시커멓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다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됐잖아요. 떨어뜨려요. 이거 확장자도 중요한 거죠. 컴퓨터는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모듈도 모르고 코딩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 심취해서 가고 있는 게 현 세대입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영재교육원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올 12월 달에는 수학과학 영재 가르치는 이 부분에 대한 걸 확장할 게 아니라 진짜 코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코딩 학원을 하려면 지금 학원에 있는 규모하고 똑같은 시설이 있어야 코딩 학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습소 수준으로는 코딩 학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없는 100% 합격? 코딩 학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코딩과 과학, 수학에 대한 부분이 결합되어지면 아마 서울교대 쪽 관련해서나 서울대나 연대 쪽에 관련해서는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영재교육원의 교과목 중에 수리 정보가 있습니다, 어머님. 자, 수리 정보 지금 하고 계시는 어머님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요. 수리 정보는 수학인가요? 과학인가요? 아니면 코딩인가요? 색깔이 뭐죠? 수학이요? 근데 정보가 붙었잖아요. 어떻게 되죠? 어머니, 정보예요? 아니면 수학이에요?
정보 같은 데죠.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특목고에서 원서 쓸 때요, 수리 정보가 제일 애매모호해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하실 때 아예 소프트웨어 영재원이면 소프트웨어 영재원, 과학이면 과학, 수학이면 수학 쪽을 저는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서울대에 수리정보 영재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그 영재원을 바라보고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실적도 사실 네, 서울대 쪽에서 가장 좋은 실적이 네, 수리정보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아니고 이 수리정보에서 융합과정을 한 애들만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코딩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 수학만 이 부분에 나중에 갔을 때 저 합격률을 절대 기록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이 부분에서 합격을 갖다가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첫 번째 드렸던 말씀, 모집 요강을 네, 확인하셨냐는 말씀드렸죠. 근데 그 전에 어머님들 가슴 속에 내 아이가 들어갔으면 하는 영재 교육원 다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자, 어머님 이제 솔직해지자고요. 서울교대. 아, 어머님 자신 있게. 자신이 없으면 떨어져요. 자신 있게 서울교대. 한번 들어봐요, 어머님. 애들한테는 손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머님. 네, 서울교대. 네.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네, 3학년들 부모님들 있으시죠? 네, 그리고 네, 서울대. 나는 고추고도 서울대. 왜 어머님 손을 못 드세요? 자, 연대. 아니, 지금 오늘 오신 부모님들이 다 5, 6학년 부모님들이신데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면 모집 요강을 안 보셨나요? 자, 어머님, 그 부분에서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머님. 그리고 나중에 특목고 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서울대 영재교육원 한 군데를 선택했으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노드의 그 목적을 갖다가 만들어야 돼요. 서울대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딱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저희 보냈던 친구들이 나중에 특목고 갈 때 저희 수치 37%입니다. 네, 37%. 그리고 연대는 72%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세대 영재교육원에 많이 진학을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올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년들이 올해 졸업하게 되면 이제 사서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본진으로 빠져서 내년에 영재고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올해 연대가 한 가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죠? 의거학이 생겼어요. 네, 갑자기 던진 그 하나의 한 명 선발하는 그 카드가 분위기를 확 바꿔놨어요. 네, 근데 저는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대 의거학 하는 그 친구들의 삶을 아시나요? 죽으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의과학 쪽 분야는 좋은데 나중에 의과학을 보내시고 싶으시면 영재고를 보내고 난 게 시키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저는 올해 사사과정 적게 뽑는 그 인원에 목매기보다는 사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공부의 선행 진도를 조금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K1 때 멈춰있던 진도를 앞으로 선행을 좀 나가줘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돼서 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자, 일단은 모집 요강을 확인 안 하셨으면 꼭 어머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대하고 연대 쪽은 상관이 없는데 서울대학교는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자기소개서 적을 때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 되지만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는 기본입니다. 어머님들이 지원을 안 해도 초등학교 4학년이 자기소개서 쓸 때 서울교대가 아니라 그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써보면 내용적으로 이게 완성도가 높아져요. 왜? 특목고 자기소개서하고 똑같고 대입 자기소개서와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대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안 쓴다고요? 네, 서울대 자기소개서를 쓸 줄 아는 아이는 전혀 걱정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통해서 특목고를 가려고 하는 학생, 즉 영재교를 준비하는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된다면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똑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내년에 쓸 때 너무 부드럽게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절대 특목고 갈 때, 영재교육 준비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자기소개서 들고 학원 오지 마세요. 네. 왜? 영재교육원 출신자들이면 자기소개서 다 있잖아요. 일단 1학년 때는 그거 가지고 도전을 해보자고요. 네, 이번에 지금 그 중학교 1학년 중에 역삼중학교 다니는 신땡땡 우리 그 제자가 서울 지금 영재고선 3차까지 갔거든요, 1학년이. 네, 근데 이번에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형님. 대치동 영재교육 실적들이 다 좋은가요? 어머님들 안 좋죠? 왜 안 좋을까요, 형님? 네? 괜찮아요, 형님. 노골적으로. 빨리.
안 들려요. 네? 아, 비슷한 유형이 많다고요? 어떤 비슷한 유형이요? 설명이 안 갔다 오셨죠? 우리는 설명, 그러면 이따가 가실 때 저 문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설명회 가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형님, 녹취가 필요합니다. 네, 녹취.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들어야 되잖아요. 안 되면 녹음이라도 하세요, 형님. 네. 근데 어머니, 목동 CMS 이번에 대구 영재고, 네, 2차 통과자 몇 명인 줄 아세요? 18명입니다. 네, 3차에 간, 네, 3학년 16, 네, 중학교 2학년 둘. 네, 대치동에 그런 학원이 없어요. 네. 이례적이지 않아요, 형님? 대치동이 그게 예, 잘 하는데, 예, 영재고 실적에서 이번에 밀렸다는 게, 네, 그 부분은 학습의 안정화입니다, 안정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공부에 대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줄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의 안정화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이들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KMO나 물올이나 파울이나 거기다가 정월까지. 네. 근데 어머니 왜 애들 영어 공부 안 시키시나요? 영어 중요하다고 발표 났는데 분명히.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이거 시켜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수행평가하고 숙제하고 학교 다니는 데 있어서 너무 바빠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학교에 대한 부분에 상황이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학교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생기부에서 어떻게 돼요? 좋아질 수가 없게끔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때 이 모집 요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숙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학교에서 최선을 다했냐. 이번에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지금 수업하는 반에서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야, 너희들이 선생님께 추천서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 추천서에는 적극 추천이 들어가면 버튼이 8개가 열려. 그 내용이 8개가 더 적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귀찮아할까 좋아하실까? 라고 딱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느냐? 자신이 없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어떻게 할 거야? 학교 가서 인사 잘하고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관찰기관이라서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영특한 친구나 약간 어머님들이 준비가 좀 더 잘 되시는 부모님들은 언제부터 준비가 들어가실까요? 3월달이죠. 네, 3월달에 선생님께 노골적으로 올해 네,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아니면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보낼 거다라는 얘기를 3월달부터 하셔야죠. 네,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선생님께 무례를 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걸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은 아이에 대한 부분을 관찰을 좀 해주십사라는 얘기지 어떤 그 결례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따가 보면 추천서 받으러 갈 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지금 이번에 시간 동안 2주, 3주 이 되는 시간 동안 본인의 열띤 모습을, 열성적인 모습을 정말 학교에서 보여줘야 돼요. 어머님들 아까 이제 손 드시는 거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네, 어머님 절대 주저하면 안 돼요. 싸울 때 이렇게 막 나서지 마시고요. 손 들 때 손 들어야 된다고요. 네? 정말로 이게 우리가 할 때 애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설 때 나서야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주저주저 하면서 계속 눈치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질문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초등학교 3학년이 갈 수 있는 영재원은 대학교 영재원은 한양대가 지금 미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양대 내년 4학년 기준으로 22학년도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4학년을 갖다가 포함을 시켰는데 초등학교 3학년 포함을 시켰는데 올해 지금 발표가 나면 9월 초순에 발표가 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근데 성균관대 유일하게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소프트웨어 과정 모집을 갖다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한양공대가 이번에 지금 이제 실제로 영재원이 바뀌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금융공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식년을 갖다가 준 이유가 뭐냐면 영재원에 금융공학 쪽을 갖다 넣겠다라고 해서 1년을 갖다 쉰 거거든요. 사실 저도 뚜껑을 열어보고 그 부분이라고 구경하고 싶어요. 왜? 영재원에서 노력해서 뭔가를 준비한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모듈이 나왔기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부분의 재미를 갖다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사실 좋죠. 근데 어머니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왜 AI 영재센터를 바꿀까요? 그 뒤에 뭐가 있죠? AI 영재고가 있죠. 네, 그래서
그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그 부모님들께 한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사사과정에 끝까지 나오면 네, 한과영 장영실 전형이 유리하다. 그거 못 들으셨나요? 네. 근데 올해 다 어디로 갔죠? 연대하고 서울대로 다 갔어요. 남아있는 친구, 네, 제자 포함해서 지금 누군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네, 나중에 한과영에 지원할 때는 그만큼 혜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융합과정이기 때문에 한과영에서 원하는 딱 인재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은 네, 서울대 연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한양대, 성균관대,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과정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5학년, 6학년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5학년이 제일 애매모호한데 5학년 1년 다닐 거기 때문에 이거 지원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머님 이게 서울대하고 연대가요 지금 제 생각에 원래 2015년도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그 뒤에 중등영재원으로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 내가 영재원의 수료 과정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냐면 네, 아주대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대가 저희 나라 영재교육원의 원탑입니다. 네, 근데 아주대학교 영재교육원이 네, 그 과정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타 영재교육원에 있는 부분의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애들이 잘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는 이 연세대 학교보다도 영재교육에 진학하는 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특목고 진학률이 진짜 높아요. 자, 근데 아주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네, 수학 과정에 대한 부분 지원을 할 때 네, 심화 과정 지원하는 사람들의 네, 수학 수준이 얼마냐? 제가 말씀드리죠. 그냥 수 1부터 시작한다고. 초등학교 5학년도 수 1. 네. 그러니까 그리고 활동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확실히 있어야 돼서 가장 서류적으로도 어려운 게 아주대학교입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여기 서울대하고 연세대가 이제 지금 맞춰가고 있는 것 같고 느낌에. 그리고 이번에 8월 11일 날 그 서울에 있는 영재원의 원장님들께서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딱히 발표한 게 없어요. 자, 그럼 올해는 이 기조가 유지가 되고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원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만 내년을 갖다가 우리가 귀담아두면 되기 때문에 올해 오신 부모님들 중에 3학년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2학기 때 가능하면 무엇을 시키면 좋으냐? 바로 코딩을 꼭 시켜주십시오. 제가 원래 코딩 시키라고 할 때 5학년 때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해 조금 앞당겨서 해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언어적인 부분에서 상위에 있는 내용 말고 올해 있는 부분에서 한 해만 좀 앞당겨서 가볍게 적어도 만약에 아이가 너무 길게 다니는 게 싫으시면 파이썬만큼이라도 네, 꼭 해주세요. 네. 그리고 어머님 거기서 파이썬을 할 때 꼭 아이 사진 찍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왜?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직검을 또 하시려고 코딩 학원을 갔는데 아이 사진 찍지 마시고 네, 거기에는 그 부분에서 네, 아이가 코딩하고 있을 때 그 하고 있는 모듈에 대한 흔적들을 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어머님 그 코딩을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대도 그렇고요. 여기 지금 서울교대는 지금 덜한데 한양대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연대 그래요. 뭐가 그러냐면 산출물들이 다 코딩 융합과정 산출물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코딩 하나 가지고 짠 산출물로 영재학교 지원을 하면 확률이 낮아집니다. 근데 수학을 코딩으로, 과학을 코딩으로, 심지어는 미술 코딩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코딩 융합으로 하게 되어지면 네,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력이 결정나요. 왜? 영재원에 보낼 때 어머님 영재원 보내는 거에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목적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예전에는 문제를 갖다 무조건 해결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문제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고적인 부분에서 그걸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보는 거에 대한 역량, 발견하는 거의 역량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나라 지금 유튜브에도 여러 번 올라오고 실제로도 그 계속 이제 노벨상이나 이런 데에 올라갑니다. 근데 단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 넘어가지는 못하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왜 가는 거죠? 그만큼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 세대는 지금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노벨상 나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떤 걸로 나오기가 이제 중요한 건 융합이라고 하는 경험치가 꼭 있어야 돼요. 어머님 저희 세대는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 어려운 일도 있었고 쉬운 일도 있었고 우는 일도 있었고 웃는 일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애들은 그런 감정적인 기복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융합이 안 돼요. 네,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제가 이제 뭐를 하는데 그 직원을 갖다가 하나 뽑았어요. 저희 매니저가. 근데 이틀 만에 그만뒀어요. 왜 그만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당황스러워요. 아버님 혹시 뭔지 아세요? 회사에 그런 친구 없나요? 이틀 만에 그만둔 친구? 없어요?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네?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하니까 그래도 가슴이 좀 안 아프네요. 엄마가 오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설릉역인데. 아버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엄마가 오라고 해서 그만두고 간 거예요. 네, 이틀 만에. 정말 매니저도 당황하고, 네, 저도 당황하고. 우리 그런 자녀는 만들지 말자, 진짜. 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영재원의 현 주소입니다. 네, 영재원 교수님들이 어머님 요새는 그래도 착해지셔서 애들 내치진 않잖아요. 네, 교수님들이 진짜 착해지셨어요. 네, 서울교대 완전 착하고, 네, 그리고 서울대 좀 고민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연세대 네, 착해요. 네, 네, 그리고 성균관대 인내심이 진짜 끝내줍니다. 네, 한양대학교 여기는 딱 갈라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성향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도 영재원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하시면서 내 학년에 맞게끔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되어진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이하고 어떻게 맞는지를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라고 이 전체적인 현황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거기다 원래 복사에다가 못 넣어서 오늘 비도고 그래서 파일로 다 보내드렸는데, 자, 일단 여기 지금 필요하신 것도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영재원 수료증명서. 근데 여기는 필요가 없는데 서울대하고 연세대는 영재원 수료증명서를 지금 첨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없으면 불리하냐? 아닙니다. 불리하진 않는데 있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탐구 산출물에 대한 부분은 자, 지원을 갖다 하려고 하는데 없잖아요, 어머님. 자, 지금 딱 몇 주 남았냐면 3주 남았어요. 그러면 한 주에 하나씩 A4지에다가 쓰세요. 네. 왜 이걸 가르쳐 드리냐면 탐구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비교과를 갖다 해오고 있기 때문에 탐구 산출물 누구보다 잘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20페이지를 요약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페이지를 뭐 하는 게 돼요? 쓰는 게 더 쉬워요. 네,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난이도보다는 애가 직접 한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산출물은 제가 영재원 TV에도 계속 올려놓고 올해도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이렇게 가공해서 올려놓을 텐데 그거를 참고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혹시 영재원 TV 구독 안 하신 어머니 있으시죠? 빨리 구독하세요.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왜 강조하냐면 작년에 여기 현장에서 그 아이들이 합격하는 즐거움도 느꼈는데 영재원 TV에서 그걸 보고 합격을 하셨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우리 복본부장 지금 복PD 한번 오늘 박수 좀 쳐주세요. 진짜 땀 흘려요. 그래서 저분이 엠베스트에서 19년 촬영을 갖다가 한 분인데 회사에 좀 와달라고 했더니 아무 말 없이 와서 지금 저렇게 묵묵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단순하게 그냥 어디 나가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 1일자부터 매일 오전에 업로드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 유튜브에 구독되어 있으신 분들은 매일 하나씩 문제가 올라가서 학생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도 때때로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온라인 과제나 이 부분들은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과정밖에 없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서울대 중요합니다. 서울대가 이번에 시험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날 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연세대학교는 지금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연세대학교가 시험을 이렇게 급하게 보는 이유는
시험 문제가 좀 쉽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쉽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냐면 영재성 창의성 검사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올해 연대가 시험이 좀 쉽지 않을까. 근데 쉬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틀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12문제 기준으로 수학 공통 8문제, 전공 4문제씩 해서 시험을 보던 연대가 과학 같은 경우에는 10.8이에요. 평균이 12문제 중에. 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11.3입니다. 네, 그러니까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수학이나 과학을 갖다가 지원을 하실 때 연대 같은 경우에 정학사, 정교해야 돼요. 문제 푸는 게. 네, 연대는 대학교도 그렇고 연대 그 영재원도 그렇고 공부 그냥 잘하는 애들 좋아해요. 네, 진짜 똑똑한 애들. 연대는 그거에 목이 말라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 네, 그리고 어머님 나중에 이 서울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사상과정에 갈 때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너무 힘들고 진 빠져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 수준을 단순히 학원 보내면 다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시감기 수준은 이미 벗어났고 융합 수준인데다가 수학과 과학을 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 중요한데 절대 한 문제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모두 다 문제를 갖다 풀어줘야 되고 그 문제 틀릴까봐 못 푸는 친구들에게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꼭 쓸 거를 얘기를 갖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울교대 그 영재원 작년 기출 경향인데 아까 그 이진혁 선생님께서 문제들을 다 정리를 해주셔서 다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안 해도 되지만 공통으로 알고리즘과 로봇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그래프 그리기나 표를 이용한 위치 선정들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서울교대가 이제 그 작년에 문제 나왔던 건 기본적인 것들만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냐면 그 부력에 대한 부분 문제 진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에 공개되어진 부분 나오고 식물의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 매번 나옵니다. 왜냐면 서울대에 있는 생물 교수님이 식물의 구조 부분에 대한 것들, 곤충에 대한 것들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출제되어질 부분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이 매번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딴 걸 공부해요. 뭘 공부하죠? 물리화학만 해요. 그래서 이 서울교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과학 공부 시킬 때요. 물리화학 중심을 시키시면 반드시 폭망합니다. 이번에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대 연대에 지원하던 애들이 22명 중에 그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한 애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버님 다시 한번 질문. 몇 명? 22명 중에 중등과정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끝낸 친구들이요. 네? 둘이요? 너무 많아요 아버님. 네, 제로입니다. 네,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시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물 지구과학은 중등 과정은 고등 들어가면서도 반드시 끝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대한 문제도 여기 보이시죠? 초등학교 4학년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대부분들은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소리 문제 매번 나오죠. 물 문제 매번 나오죠. 탐구 추론 문제는 일반화되어져서 이 문제를 갖다 더 이상 여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탐구 추론 누가 하냐면 탐구 보고서 써본 친구가 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우리가 해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론 부분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동물 쪽에 관계되어진 것들이 나오니까 실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풀 때 여기에 있는 이 탐구 추론 부분은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수업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서울대에 수업 출발을 안 했는데 첫 번째 그 수업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탐구 추론에 대한 것들을 시킬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너무 식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켜야 되고 바이러스 부분은 감염 부분입니다. 근데 감염 부분이 왜 여기서 또 나오냐면 코딩으로 융합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코딩으로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출제해서 실제 방향성을 정하고 올해 문제로 다뤄보면 아이들이 올해 또 영재교육원에서 그 1차 집필 시험을 매우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집에 이 식물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있으세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식물 구조 문제에서 왜 구멍 뚫리는지 혹시 어머니 고개 흔드셨으니까 시키셨다고 더 원망하지 마시고 네. 네?
집에서 애한테 문제 풀리실 거잖아요. 저는 안 봐도 알아요. 네, 구박하지 마세요. 네. 자, 여기 철수하고 영희의 대화로 나왔는데요. 잎이 이렇게 생긴 거 바람을 많이 받기 위해서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어머님?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어머님, 왜? 힌트! 입간판! 간판에 뭐 뚫려있죠? 구멍 뚫려있잖아요. 아, 네.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온 거라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식물이 생각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네. 왜 식물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그 깃불이라는 그 유튜버가 식물에다가 로봇팔 연결해가지고 칼질하는 거 어머니 보신 적 있나요? 네, 사람의 감정처럼 똑같이 하죠. 네, 근데 이번에 그 중학생들 중에 전람회를 준비하면서 식물의 인지, 감성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똑같이 해서 연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한국 이번에 과학 전람회에서. 네,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유튜브는 그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어머니. 네, 깃불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네, 그러면 근데 깃불 본다고 어머니 유튜브 덮어버리고 어머니 그 다른 데서 이렇게 끊어버리시고 하면 네, 곤란하다고요. 보여주세요. 네, 요새는 스마트 TV여서 집에서도 가족끼리 대중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보여주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문제, 불용 문제가 나왔는데, 자, 불용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방법인데, 이것들도 우리가 불용에 관계되어진 중학교 1학년 그 내용을 갖다 배운 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데리고 있던 제자 중에 이거 대답을 코딩을 갖다 써서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코딩에 대한 재료를 갖다가 원래 쓰면 안 되는데 그 코딩에 대한 재료를 써서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부분에 대한 센서 탑재해서 어느 정도까지 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가지고 낸 친구가 있어요. 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대답은 자기가 각자 나름대로 찾겠지만 본인이 경험한 그 내용이 많을수록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써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 어머님 이거 보시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지구가 기울어졌어요. 누웠어요. 어디가 생각나죠? 천왕성. 맞죠? 네. 네. 근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천왕성까지 가는 건 뭔데요? 지구가 여기서 기울어졌을 때 하나가 이제 살아남으면 천왕성 가서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네, 멀지만.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그 나중에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그 우주 여행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어머님? 우주 여행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애들한테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바로 냉동 수면 장치입니다. 냉동 수면 장치 누가 관리하죠? 사람이 관리하나요? 인공지능이 관리하죠. 네, 그럼 인공지능 필요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가서 내가 거기서 뭔가를 갖다 할 때 로봇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거기서 내가 가서 내가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수행 단계를 갖다 해야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무엇인가를 내가 찾게끔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생각을 갖다 해내면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혹시 이 지구가 멈추었을 때라고 하는 유튜버의 동영상이 있는데 지구가 멈추면 어머님 저희는 날아간대요. 관성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지구 밖으로 날아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자, 이거는 서울대 문제인데요, 어머님. 서울대 문제는 조금 달라요. 서울교대하고 문제가 참 비슷한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글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진 문제에서 이렇게 소문제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근데 수준이 구조 문제가 아니고요. 번식과 그다음에 형태적인 생김새 부분이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라니냐나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엘니뇨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 분석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작년에 그 사사과정 하던 애들 그 자료를 갖다 받아보니까 올해 그 이제 환경 문제에서 태풍 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강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서울대 쪽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 심화 과정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엘니뇨 현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도를 갖다가 보고서 분석을 갖다 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적고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뭔지를 모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걸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간단하게 내용적으로 이거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과학 문제이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수학 쪽에 가까운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게 영재원 원래 옛날 문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더 어렵게 난이도가 개량되어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서울대 문제에 반해서 네, 보세요. 서울기값 설계 문제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반해서 연세대 문제는 네, 작년 몇 년 동안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 출제를 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연세대학교에서 면접을 진행할 거 외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면접 문제도 네, 일반 서울교대 문제하고 비슷하죠. 예, 물 분자에 붙어 있는 힘, 그 다음에 우리가 예, 나무가 물을 끌어올리는 원리, 물 분자의 힘과 연관지어서 설명하세요. 화학생물 그 지원한 친구들이 면접 때 받은 질의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하도록 네, 5분 정도 주고 글을 쓴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올해 면접 때 이걸 또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글쓰기에 대한 부분도 빨라야 되지만 그냥 순간적으로 답변을 갖다 할 수 있는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의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서울대 연대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작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90% 정도 합격률을 갖다 예측을 하고요. 서울교대는 50%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향성이 완전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50%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대 연대도 생물하고 지구과학에 대한 부분들 중심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여기서 융합 문화생제에 대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수업을 갖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이 융합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문과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교대는 중등기본 수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나 부력이나 상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혹시 집에서 공부시키실 때 개념적인 부분에서 상태 변화는 꼭 시켜주세요. 왜냐면 이거 한 번씩 걸러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상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하고 저희 학원에서 코딩하고 수학은 못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코딩 선생님이 한 주 정도 수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안 되면 코딩과 수학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프린트물로 매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데서 이게 준비를 갖다 이중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재원 추천 독서인데 제가 서울대 것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서울대 자소서에 아예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 자소서는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요. 서울대 자체의 그 이제 책 서열이 인문, 그다음에 인성, 그다음에 전공 이 순서이기 때문에 이 책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전공 책에 대한 것들을 좀 선정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화학 분야 지원이라고 해서 꼭 화학책을 갖다 선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산출물 부분인데, 자, 이 산출물 부분을 보시면 이게 내용적인 부분을 안 보셨을 때는 이쪽이 좀 화려하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국대회까지 가서 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이거는 아이가 그 때가 돼서 그냥 집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다 합격을 해서 다녔던 친구이고 어머님들 보시기에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담이 되죠? 이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쉽죠? 얘는 페트병 가지고 물을 갖다가 우리가 부어서 물이 나오는 속도에 대한 측정값을 가지고 한 거예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탐구라는 부분은 내가 쉬운 것도 그 부분에 대한 관찰 기록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이기 어려운 거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PDF 파일로 드렸으니까 참고 삼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영재 교육의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학 실제적으로 부서로 생기는 영재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이거는 정권 바뀌더라도 내용적으로 지속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부분에 발달하려면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할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초기부터 마련을 하고자 해서 영재 교육원들도 움직이고 있는 추세라 어머님들께서 꼭 이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7년도에 영재 합격도 확대가 되는데요. 수학이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요.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확대가 돼요. 27년도라고 하면 지금 이제 23년도니까 딱 4년 뒤네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고등학교에도 영재원이 생깁니다. 고등학교 영재원이 생기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입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의 점수, 가점 부분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기는 고등학교에 참고 삼아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쪽 시험 코딩 선생님이 계시는데
잠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 션포팅 선생님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끝나고 대학교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